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아저씨들의 만담 코너 농알못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이렇게 휴일에도 바쁜 시간 내주신 코시모님 그리고 스페이스바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아에서 코시모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골스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알못 보스터팬 스페이스바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플레이오프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시즌 사실 굉장히 두 팀 다 제 생각에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 이제 각자의 팀에 대해서 시즌 총평을 조금씩만 일단 간단하게 조금씩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럼 코시모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정규 시즌 총평 좀 어렵네요. 이게 두 측면이 다 있어요. 분명히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한 50 플러스 정도 하고 4위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를 생각하면 53승하고 3위 했으니까 분명히 성공인데요. 시즌 초에 제가 농알못 나왔을 때 최고 목표는 67승이고 현실적인 목표는 60승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셨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때 하셨죠. 저는 뭐 그거 말하고도 딱히 후회한 적 없고 충분히 네네. 가능한 목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 중에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 골스 정규 시즌은 뭐 이번에 총 3구간인데 그게 탐슨 없었던 구간이랑 그린 없었던 구간이랑 커리 없었던 구간이거든요. 그게 탐슨 없었을 때 29승 8패했고 그린 없었을 때 17승 14패 그리고 마지막에 커리 없었을 때 6승 7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갈수록 성적이 내려가니까 기분이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53승만 보면은 분명히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막 선수들이 자꾸 부상으로 눕고 이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역시. 근데 아마 보스턴 팬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되는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사실 작년도 그러니까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 후에 다음 시즌이었잖아요. 지난 시즌이. 그래서 근데 그때도 사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었는데 뭐 그때는 부상 악재도 있고 뭐 그렇다 하고 이번 시즌 이제 감독 바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시즌에 한 몇 배는 더 하는 정신적 충격을 선사해줘가지고 사실 초반에 그래서 기대랄 게 사실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 갈수록 그래도 수치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를 또 보여주면서 시즌 마무리는 사실 더 좋을 수가 없었죠, 보스턴이. 그래서 원래 기대치가 어찌 되었든 뭐 그런 건 이제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대성공인 시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면 혹시 그 보스턴 신인 감독 우도카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장서서 욕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거는 딱히 후회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욕했던 게 사실 당장 잘라라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수비는 잘 짜는 거 인정하겠는데 아직 구멍이 있고 그리고 공격 좀 어떻게 해봐라 였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당시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아쉬움이 없다고는 못하죠 사실. 뭐 근데 그건 선수단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시즌 초하고 비교하면 로테이션 운용이나 뭐 세부 전술이나 다 일취월장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딱히 스탠스 변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감독이다. 코치 오브 더 이어 감독이다. 그러고 보니까 코치 오브 더 이어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렇죠. 몬티가 바뀌었죠, 근데 그거는. 네, 모티가 아마 정배 높은 배당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네, 아이콘이 우도카 감독이네요. 거의 이제 우도카 감독은 미냐에도 한 김에 그냥. 사실 근데 스틸커 우도카가 감독은 네네 말씀하시죠. 되게 옆에서 보기에 재밌는 게 뭐 응원팀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전술 조정 어떻게 하는지는 못 보잖아요. 근데 참 그 매니아의 듀스님께서 유도서가 감독 그 경기 후 인터뷰를 꼬박꼬박 번역해서 올려주셔서 인터뷰만 계속 보는데 인터뷰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욕을 먹을만 하다 싶을 때도 있고, 꼭, 예, 자기 팀인데 감정이입하는 게 없고, 뭐 분석가가 그죠. 분석하듯이, 제3자처럼. 네, 되게 그 자세하게 치밀하게 그 경기 양상이랑 분석을 해서 옆에서 보기에 되게 재밌어요. 혹시 보스턴 팬 입장에선 어떠셨나요? 다른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감독들보다는 솔직히 보면서 얻어가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이기고 나서 이제 그런 인터뷰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보는데 져놓고 이제 다음날 또 같은 내용을 경기 져놓고 또 같은 소리 인터뷰에서 하고 있으면 솔직히 좀 열불 나거든요. 보고 있으면. 근데 뭐 선수들 플레이 자체를 감독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 부분 이해해야겠다 싶긴 하는데 솔직히 초반에는 열받는 건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제 기억에 예,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말하면은 막 선수들이 조금 반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걱정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 근데 이제 정작 브라운도 그렇고 인터뷰한 거 보면은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흑인 감독이라 그런지 역시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걔네 그 지금 보스턴 그 젊은 선수들을 케어하는데 사실 원래 이전에 스티븐스 감독이 다른 거 다 좋은데 그 뭐냐 라커룸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감독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좀 저기 보이는 거로 인터뷰에서 보이는 약간 그런 제3자적 모습이랑은 다르게 좀 그래서 능력이 제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안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잘 된 글이 있는데 시즌 중반에 우도카와 보스턴의 문제점 다뤘던. 근데 거기서 했던 말이 애초에 스티븐스 감독 자른 이유가 그러니까 잘랐다는 게 뭐하긴 한데 승진이니까 어쨌든 감독 바꾼 이유가 라커룸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선수단 장악 문제 때문인데 그렇게 선수단 케어하라고 데려가 놨더니 저런 인터뷰나 하고 있으면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기억이 있는데 뭐 결과로 보니까 그냥 맞는 일이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신기합니다, 진짜. 확실히 네네. 이겨야 돼요. 맞아요, 이기면, 맞아요. 지면은 유체 이탈이고, 이기면 그냥 명장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승리는 이 모든 걸 치유한다고. 예. 이기면 다 됩니다, 진짜. 그 말 하신 분이 혹시 닥 리버스 아닌가요? 모든 걸 다 아프게 할 수 있는 패배는 어쩐지 좀 아프신 것 같더라니. 그래도 이번에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잘 예. 어떻게 네. 근데 잘 이게 왜 그 간혹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지경으로 떨어지는데 차라리 못 올라오는 게 나았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네네. 필라델피아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그렇죠. 최악이죠, 거의. 예. 불꽃랜선님 혹시 뭐 요즘 기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롯데 덕분에 살고 계세요. 그래요? 요즘은 1, 2보다 롯데를 좀 더 열심히 아,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확실히 팀이 여러 개인 그런 점에서 되게 유리하네요.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네, 못할 경우도 좀 총 있어요. 2배일 때가 더 많지 않나? 네. 그래서 네, 2배로 힘드신 것 같기도 한데 가끔은 훨씬 그래도 괜찮아 보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하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두 분이 공통 그래도 이제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실 만한 주제가 이제 하나 있잖아요. 네, 있나요? 벤치를 그 이번 시즌 수비왕이 마커스 스마트가 받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올 시즌 수비왕이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 1위표를 받은 선수가 7명이에요. 역대 가장 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5표 이상 받은 사람이 6명. 그래서 스마트가 그 MVP가 아니라 디포이 쉐어를 0.514, 그러니까 51.4%로 받았는데 이게 작년 2위 시몬스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역대 수비왕 그 경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네, 가장 여러 다양한 후보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했던 그런 시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레이먼드 그린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 누가 더 수비왕에 어울렸나? 이거 뭐 할 말이 되게 뭐 다양한데 그, 뭐 수상은 뭐 정규 시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경기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정규 시즌 수상은 경기 수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경기 수에 좀 더 가산점이 네,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좀
네. 편인가 봐요. 그래서 뭐 그린 뭐 몇 경기 뛰었죠? 뭐 46경기. 46경기 뛰었습니다. 46경기로 무슨 수비왕이에요.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좀 의외였던 게, 사실 그린은 자기가 디포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시즌 중반 이후로는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 그렇죠. 뭐 시즌 중반에 결장 중일 때는 자기가 돌아와서 뭐 압도하겠다느니, 자기가 돌아와서 누구도 반박 못하게 수비를 하면은 너희들 뭐 줘야 될 거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돌아와서 저는 뭐 그린 닮은 사람 데려다 놓은 줄 알았거든요. 수비를 너무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6, 7경기 꼬라박고 나니까 본인도 이제 팟캐스트 이런 데서 자기 수비형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그린도 이번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뭐 스마트도 그냥 축하해주는 분위기고, 뭐 디그린이 정확히 누구를 디포이로 꼽았는지는 뭐 들어본 적은 없긴 한데, 근데 좀 의외가, 저는 그 수상 같은 거 그냥 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고, 리그의 자리를 이제 잡아가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미 입지가 확실한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피펜이 뭐 자기가 디포이가 없는 거는 조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디그린도 옛날에 1-4-2로 시즌에는 자기가 디포이 못 받아서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좀 억울하긴 했어요, 근데. 네. 네. 그리고 르브론도 자기가 디포이 2위 했을 때 내가 디포이 받아야 되는데 뭐 정말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고. 아마 마크 가솔이 예. 수비왕 받고 나서 그 수비팀 2위 했던 시즌, 그게 그거였나요? 네. 그때였나요? 노아 때였나? 약간 마크 갔을 그때 때인가요? 중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예. 기억이 안 나네. 그때 했던 얘기가 뭐 나처럼 많은 포지션을 수비해본 수비수가 있었냐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음. 네, 뭐 그때부터 이 미스매치 그 수비의 중요성을 간파하셨던 건지 역시 릅신. 역시. 아무튼 그리고 또 뭐 그 뒤에는 왜 이렇게 난 잘했는데 MVP 표가 적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번 시즌에는 왜 득점 잘하는 선수 스코어로 이야기하는데 날 얘기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 분명히 이룰 걸 다 이룬 선수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되게 욕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참 왜 저럴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명예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피펜이 90년대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하나였던 거 의심하는 사람 없듯이, 그린이 시대 최고의 수비수라는 것도 뭐 의심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베는 솔직히 비교가 안 되고, 카와이가 뭐 계속 수비에 열심히 했으면은 뭐 맞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에이스가 되고 나서는 공격 비중이 높아졌고, 뭐 최근에는 쿤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공격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뭐 에이스 선수들은 전문 수비수랑 뭐 곧바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수비에 쏟는 뭐 체력도 다르고 에너지도 너무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금신년간 최고의 수비수는 이견의 여지 없이 그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즌도 70경기 이상 건강하게 출전했으면 뭐 디포이는 아마 90표 이상 그린이 받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몇 경기 이상 뛰었으면, 그러니까 90% 발고 스마트를 이길 정도면 이기기 위해서 몇 경기 정도 뛰었어야 된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뛰었어야 된다는 게, 만약에 제가 그린한테 표를 주려면 저는 60경기 넘었으면 그린한테 표 줬을 것 같아요. 60경기. 네. 근데 올 시즌 그린이 좀 많이 못 뛰긴 했어요, 그죠? 네. 60경기 전부 다 뭐 초반 포스, 초반에 디포이 뭐 확정 지었다 뭐 얘기 나오던 그 포스로 뛰었으면은 그린한테 표 줬을 것 같고, 투표인단 예상을 하면은 뭐 제 생각이랑 다를 수 있는데, 투표인단도 아마 60경기 넘었으면은 그린 쪽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바님께는 사실 뭐 이미 글도 올려주셨고 매니아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사실 오히려 좀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보스턴이 수비가 이번 시즌 진짜 엄청나게 좋잖아요. 사실 뭐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인데 사실 이거 2위인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시즌 초반에 조금 이제 부진이라고 하기에도 여전히 잘했었지만, 그래도 그 지금보다는 좀 덜 잘했을 때 그때의 수치가 합쳐져가지고 이런 거지, 시즌 후반쪽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압도적 수비팀이었는데, 이 수비팀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개념,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선수, 이런 것들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하죠, 그 부분이.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얻어 걸린 면이 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수비요? 그 수비 수비가. 퍼포먼스가? 네. 어, 그러니까 얻어 걸렸다는 게 솔직히 그래요? 초반에는 지금 네네네. 수비법을 안 썼잖아요. 네네. 사실 그 저희는 잘 모르니까 네. 스페이스바님이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원하시는 그러니까 만큼. 우도카 처음 부임 때 인터뷰 보면서 제정신인가 싶었던 게 올 스위치를 쓰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올 스위치를 쓰는데 그거를 만약 대인으로 쓰려면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호포드 늙었잖아요. 작년 오클만 보더라도 그렇죠. 가드 이미 약간 따라갈 폼이 수 많이 있는 스피드는 더 떨어졌죠. 이상 아니고, 그리고 로버트 윌슨 이상하게 이미지가 날아다니잖아요, 선수가. 네네. 그래서 가드를 잘 막는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냥 펌프웨이크 한 번 쓰면 그냥 날아가요. 진짜 날아가긴 그리고 하네요. 스텝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쵸, 그쵸. 좀 부실해가지고. 그래서 대인 수비수로서는 사실 둘 다 좀 낙제예요. 한 놈은 늙었고 한 명은 좀 부실하고. 근데 그거를 대인 올 스위치로 쓰겠다 이러니까 저게 맞나 싶었고, 프리시즌에 보니까 그거를 그냥 벤치 타임 때 똑같이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칸터가 나왔는데 칸터가 코렌선이 1대1로 막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이없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정규 시즌에도 초반에 그대로 갔죠. 그래서 토론토한테 공리 다 털리고, 뉴욕에서 랜들한테 1대1로 계속 득점 맞고 이러면서 2패로 시작했는데, 네네. 어, 그러니까 처음 수비법은 그래서 실패했죠. 그러다가 결국 조금은 이제 중도에서 좀 드랍백도 섰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긴 했는데, 시즌 중반에 그때 수비가 조금 정상화되었을 때. 근데 그때도 지금 같은 퍼포먼스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비디오 세션 하고 팀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로버트 윌리엄스를 아예 헬프 용도로만 쓰자. 이렇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수비가 궤도에 올라왔거든요. 이 음, 대인 수비로 쓰는 걸 포기하고 이제 빅맨들을 말하자면 덮치기 용도로 페인트 존에서 갑작스럽게 헬프 블락 들어오는 딱 그 용도로 사용하면서 수비가 올라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디포이 지금 여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스마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맥락을 고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퍼포먼스로 보면 사실 호포드나 로이를 주는 게 맞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어찌 됐건 그 후반기에 사용하는 그 수비법 내에서는 가장 큰 임팩트를 가지는 게 호포드하고 로일이 되니까. 근데 그 선수들의 약점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말하자면 시스템 덕을 봤던 건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왜 만들 수 있었던 거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스위치를 하고 이제 골밑이 비어 있을 때 혼자서 골밑에서 버티면서, 그러면서 네일 디깅도 해주고, 그러니까 상대 핸들러 상대로 이제 포인트 오브 어택 수비도 해주고, 그러면서 중간에 앵커 역할도 해주고 이런 스마트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수비법을 채택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스마트를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단순히 퍼포먼스로 가면 과연 스마트가 받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은 저한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데릭 화이트가 있잖아요, 팀에. 네네. 근데 화이트가, 그러니까 불가리스가 또 굳이 트위터를 직접 올렸던데, 스마트가 빠졌는데 이제 벅스 상대 2차전에서 수비가 그대로다 이런 얘기를 음, 했는데, 사실 맞죠. 어, 수비수로서의 역할, 그냥 스위치하면서 이제 박스아웃하고 클로즈아웃하고 이러는 역할 자체는 화이트가 스마트하고 비슷하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벤치에서 이제 스마트가 빠진다 해서 수비가 갑자기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로버트 윌리엄스가 빠진다 해서 보스턴 수비가, 뭐 타이스가 들어온다 해서 확 나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타이스가 굉장히 그렇다고 좋은 네, 수비수잖아요. 그렇죠. 좀 저평가받는 면이 있긴 한데, 그쵸, 그쵸. 그래서 호포드 대신에 그랜트 윌리엄스가 들어온다 해서 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성 이나 뭐 역할의 희소성, 팀 내 희소성 이런 데로 가면 사실 또 테이텀이 제일 우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보스턴의 수비라는 것 자체가 그런 면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뽑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분명히 임팩트는 있는데 약점이 없는 건 아니고, 누가 잘하는데 또 얘가 대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즌에 진행되어 온 그 과정이나 애초에 이 수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헌 같은 거를 찾자면 그래도 저는 스마트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두 팀 골스랑 이제 보스턴 둘 다 지금 1승 1패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일 것 같긴 한데, 혹시 지금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의 흐름, 1승 1패에서의 이제 보여줬던 경기력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다음 주쯤엔 몇 승 몇 패 정도 하고 있을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예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코시모님부터. 네. 저는 예상하기 좀 민망한데 제가 그거 괜찮습니다. 예상했다가 지금 아닙니다. 커뮤니티 하나를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요? 아니 골스인 4라고 4대 0으로 잡는다고 만약에 못 잡으면 방 빼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놔가지고 지금 어디서? 자체적으로 방을 뺐어요. 어디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아이고, 어디선지 얘기해 좀 아무튼 자체적으로 밴을 해놨는데 저는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수입이 실제로 낮다고 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차전이든 2차전이든 경기 양상이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예상한 건 뭐 멤피스가 우위가 있는 게 턴오버 유발해서 트랜지션 득점하는 팀이고 오펜시브 네. 리바운드 잡아서 포제션 게임하는 팀이고 사실 하프코트에서는 뭐 그렇게 위협적인 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프코트 오펜스가 멤피스가 22위, 하프코트 디펜스가 9위예요. 근데 골스는 하프코트 오펜스가 12위, 그리고 디펜스가 3위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하프코트 싸움으로 가면은 골스가 유리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담스가 프로토콜로 못 나오고 있어서 네네. 저는 리바운드 싸움도 뭐 경험이 많은 팀이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턴오버만 조심하면 상당히 원사이드하게 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1차전에서 갑자기 그린이 나가고 그 클러치로 간 다음에 클러치에서 이겼고 뭐 2차전에서는 뭐 페이튼이랑 브룩스가 나가고 또 클러치로 간 다음에 뭐 이번에 멤피스가 이겼고 뭐 저는 골스가 3점을 뭐 17%를 쏠 줄은 뭐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점들이 전부 다 제 예상과 달라서 아마 맞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경기력만 보면은 이것도 좀 민망하게 걷다 쓰긴 했는데 경기력만 보면 저는 골스가 2차전도 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니, 이게 슛이 너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예, 16%나, 실수가 안 들어가서 17%? 그렇지. 왜 저는 경기력에서는 슛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슛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뭐 비교적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3쿼터까지는 슛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뭐 끝도 없이 안 들어갔고 그리고 모란트가 47득점을 하긴 했는데 멤피스는 결국 106득점이었잖아요. 네네. 원래 정규 시즌에 115득점 하던 팀이고 1라운드에서도 뭐 114.7득점인가 하던 팀인데 106득점으로 묶었으니까 사실 수비 자체는 성공한 거죠. 지금 되게 점퍼가 약한 선수들 그냥 점퍼로 허용하는 식으로 갔는데 그래서 저는 경기력 자체는 만족스럽고 만약에 페이트만 멀쩡했으면은 그냥 2차전 졌으니까 빠르게 말 바꿔서 골스인 5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페이튼이 없는 바람에 좀 뭐 그래도 골스인 5 일단 밀어보겠습니다. 남자시네요. 지금 베인이 1라운드 때는 진짜 거의 팀을 캐리하다시피 이제 잘해줬다가 지금 2라운드에서는 좀 부진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뭐 베인을 막는 주 매치업 선수가 누구죠? 저는 탐슨이 많이 맞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뭐 다 막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근데 저는 탐슨의 수비만으로 베인이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뭐 탐슨을 욕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뭐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덜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인저리 리포트에는 베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뜨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몸 상태가 지금 생각보다 안 좋은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몸 상태 때문에.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4대1 예상. 네. 아까 많은 얘기를 건너뛰고 일단 4대1로 골스인 5. 알겠습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엄청 기대한 시리즈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동부가 서부는 솔직히 말하면은 피닉스가 약간 1강 느낌이 좀 있다면은 동부는 그래도 조금 더 컨텐더라고 불릴 만한 팀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리가 지금 약간 엔비디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원래 그 중에서도 좀 그나마 이제 4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누구냐 보스턴, 미러키 그리고 이제 히트, 필리였는데 필리가 이제 빠졌다고 보고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 두 팀을 굳이 고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러키랑 이제 보스턴이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지금 2라운드에서 만났으니까 거의 미리 보는 동부 컨파 뭐 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수비로도 엄청 정평이 나 있는 두 팀이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스페이스바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또 예상을 하시는지 네, 근데 말씀 솔직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1차전이 너무 내용이 좀 그래서 아, 그쵸.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미러키가 알기가 힘든 게 솔직히 수비가 좋은 팀인 거는 이미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쵸. 선수만 근데 봐도 네. 정주 때 로페즈 그러니까 부상 결정이 워낙 길었고 돌아와서도 솔직히 에너지 레벨 자체가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하프코트 디펜스가 꾸준히 좋게는 안 지켜거든요, 미러키가. 네네. 정규에서는 그랬는데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음 사실 그 수치 가지고 이제 예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화두는 딱 하나 같아요. 3점. 3점이 보스턴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미러키는 그렇게 만들면 또 냅둘 거고. 그러면 이제 1차전엔 3점이 안 들어가서 졌고 2차전에서는 3점이 들어가서 이겼는데 이 3점 들어가는 이게 유지될 수 있는가? 스탠 밴 건드는 또 그거를 유지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재밌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슛의 퀄리티라는 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이것도 뭐 불가리스가 트위터로 올렸던데 그 단순히 이제 샷 그러니까 슛 기대 득점 있잖아요. 네. 기대 득점으로 보면 1차전이 더 나았어요, 보스턴이. 네네. 2차전보다 3점 슛에. 근데 정작 더 잘 들어간 건 2차전이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3점 슛이라는 것의 불확정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경기를 직접 보면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건데 어 그러니까 슛의 퀄리티나 더 오픈이 어떤 게 더 낫는가 하면 1차전인데 그때는 그냥 더블팀 오면 그냥 한 번 패스 빼서 바로 쏘는 그런 식으로 쐈던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 제대로 된 공격 흐름이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싶고 2차전에 첫 포제션부터 보면 어떤 스태거 스크린 이후에 호포드 미들 팝이었나? 뭐 그랬을 텐데 일단 더 동선이나 아니면 또 슛 쏘는 위치나 이런 걸 좀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좀 시도가 보이더라고요. 또 고의로 이제 테이텀 포스트업 한번 터치 주려고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 단순히 이제 슛이 얼마나 오픈이고 얼마나 좋은 선수가 그거를 쏘는가 그걸로만 이제 측정을 하면 사실 패스를 한 번 돌리고 바로 쏘는 게 제일 그런 면에서는 나은 거죠. 근데 또 그게 완전히 좋은 슛인가로 보기에는 사실 스탯이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패스를 몇 번 더 돌려가지고 한 번 더 만들어낸 다음에 최대한 여러 명이 공을 만지고 아니면 뭐 픽앤롤 섞어가지고 이제 포스트로 한 번 집어 넣었다가 거기서 한 번 더 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슛이 저는 질적으로 더 낫다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2차전 전반의 경기력이 만족스러웠는데 실제로도 결과도 그때가 더 좋았고요. 근데 3점 슛이라는 게 워낙 불확정성이 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저 혼자만의 느낌이고 사실은 1차전이 더 퀄리티는 좋았는데 2차전은 그냥 잘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력이 더 좋은 것처럼 그냥 착시가 일어났던 거다. 그냥 사실은 공 쓸 때부터 돌리지 말고 바로 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면은 네. 경기력이 더 좋았던 1차전은 지고 이제 운이 좀 좋았던 2차전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거를. 네네. 약간 불안한 거 아닌가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1차전에 두 팀이 3점 성공률이 거의 비슷해요. 35%, 36%. 근데 2차전은 미러키가 16%. 약간 골스 같았는데. 16%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 46%였네요. 그러니까 사실 3점 슛 성공률이 뭐 그냥 게임 점수 차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었어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아마 스탠 밴 건디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약간 어떻게 매 경기 20개씩 넣겠냐 3점 슛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또 미러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한 경기에 3개밖에 못 넣겠냐 얘네가 계속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셨을 때 경기력이랑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셨을 때 대략 예상 스코어 예상 시리즈 스코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팬심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잘 괜찮습니다. 분간이 안 가는데 마음껏 넣어주세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지금 뭐 많이 들어갈수록 스스, 좋아요. 스스로는 뭐 나름 객관적이라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미러키가 1차전에 3점을 넣었던 게 쿤보 더블팀 파생이었는데 2차전에는 아예 더블팀을 포기했죠. 포기하니까 파생이 당연히 덜 나오고 미러키 3점 찬스가 안 나오니까 미러키가 또 안 쏘고 그러면서 보스턴은 뭐 운이 좋았냐 안 좋았냐 이거를 아니, 운도 좋았는데 이게 또 슛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1차전, 2차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2차전이 더 좋았다고 보는 편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의견이 좀 분분할 텐데 그래도 저는 2차전에 수비하고 공격이 더 통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또 미러키 보스턴 둘 다 수비가 좋고 조금 미러키는 미들턴 빠진 상태에서는 조금 하프코스트와 오펜스가 좀 불안한 편인 팀이죠.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이제 그래서 하프코트 싸움으로 가면 쓸데없는 턴오버 안 하고 그렇게 가면 그래도 더 들고 있는 패가 좀 더 있는 편은 뭐 스마트 부상 변수가 있기는 하다만 스마트가 멀쩡히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시 그리고 미들턴이 끝까지 결장한다고 가정했을 시 보스턴이 6차전 아니면 7차전에는 이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식스 좀 더 과감하게 인식스? X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저 질문 한번은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그 보스턴 1, 2차전에 3점보다 2점 슛이 진짜 다르지 않았나요? 그쵸. 그 1차전 때 1차전보다 2점이 30%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2점을 거의 사실 넣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1차전에는. 네. 기록이 10, 34였던 것 같은데요. 10, 34. 그러니까 34개 던져서 10개. 그럼 그쵸. 한 애초에 시도 자체가 근데 보면 이게 다 29% 주름볼 상황이거든요. 2점 시도 자체가. 그래서 쏠 생각도 안 하다가 억지로 쏘면 다 블락당하고 이런 그 식이라. 트랜지션도 엄청 잘 막혔잖아요. 넣을 네. 만한 것도 엄청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2점 샷의 샷 퀄리티는 2차전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근데 그게 또 막히는 건 또 차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애초에 3빅 쓰고 있는 팀 상대로 페인트 우위 가져가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2차전도 2점이 5할이 안 되긴 해요. 그쵸. 네. 그 4쿼터에 그냥 몇 번 레이업 뭐 이상하게 넣는 거 그거 조금 들어가면서 좀 그나마 말하자면 세탁을 했던 건데 이 점이 계속 막히고 있는 상태로 본다면 사실 불안한 게 맞죠. 이런 면에서 미러키 우세라고 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솔직히 3빅 상대로 저는 페인트 좀 우위 가져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또 모르겠어요. 원래 보스턴이 페인트 공격이 약한 팀이고 해가지고 아까 네. 아까 넥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네네. 미러키 3점이 골스랑 비슷하다고.
위경기 네. 위경기에서 오늘 이- 경기가 17%. 근데 미러키는 네네. 18개 쏴서 아, 네네네. 17%인 거고 골스는 알겠습니다. 38개 쏴서 아, 18%인 네. 거거든요. 더 안 좋다고 이건 보시는 거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맞아요, 보면서 맞아요. 좀 때려주고 진짜 탐슨 좀 때려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도 오늘 그래도 많이 넣지 않아? 그래도 뭐라 해야 되나? 몇 점 넣으셨죠, 총? 탐슨이요? 아니요. 골든 스테이트가 잠깐만. 몇 점 넣었지? 101점 넣었죠? 101점. 아, 그래도 네. 미러키는 80점 넣었어요. 아 86점 넣었어요. 86점. 그러니까 보스턴들이 공격력이 근데 엄청 막혔죠. 그러니까 사실 안테토쿤보가 2경기 연속 그렇게 자기 야투에서 그렇게 고전하는 건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뭐, 근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 같은 효율일 경우에는 볼륨이 역시 네. 골스에 탐슨 12개 던져서 2개 넣었거든요. 심각했어요. 네. 근데 아, 진짜 제가 쿤보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랜트 윌리엄스. 정신을. 진짜 소닉님이 극찬을 하시면서 PJ 터커가 다시 사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또 온다면 좀 이상한데 진짜 좋은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좋은 선수라는 생각 잘 안 했었는데 지금은 뭐 3점도 잘 넣잖아요. 그쵸. 사실 그것도 글 썼다가 내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맨날 올린다고 생각만 하시고 안 아니, 올리셔가지고. 이건 진짜 써놨어요. 올리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이 두 팀 시리즈 저도 예상을 그래도 두 분이 해주셨는데 팬심 담아서 저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골스 멤피스는 골스 인 세븐으로 하겠습니다. 골스 인 세븐으로 하고 보스턴 미러키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마음은 제가 원래 보스턴 팬으로 입문을 한 사람이라 오히려 약간 팬심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이 마음이 좀 가는데 사실 이번 시즌 계속 팔로우업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한 팀이고 해서 그런데 머리로는 미러키 인 6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어차피 저는 골스인 세븐은 오히려 7차전 가면 골스가 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또 아무튼 골스가 이긴다고 사실 이거는 해도 뭐랄까 저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챔피언 DNA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 예를 들어 듀란트 나갔을 때 이제 붙어가지고 그때 당시 휴스턴이랑 붙어가지고 그냥 원래 항상 하던 피켓롤 가지고 그냥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들이 사실 챔피언십 DNA라는 게 저는 그렇게 막 사람 갑자기 무슨 기어 툴을 올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잘 되던 것들을 단순하게 하는 것들 반복 작업을 더 이제 실수 없이 그리고 그런 레퍼토리들이 조금 다른 팀보다 몇 개 더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러키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미러키를 찍고 여기서 골스를 찍은 게 다시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결국 자기들이 플로우를 우승하려면 최소 20경기 정도를 치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때 꾸준히 통했던 레파토리들을 중요한 순간에 계속 쓸 수 있을 거다. 그런 게 오히려 약간 챔피언십 DNA의 스탯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면이 이렇게 발현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냥 모란트 고를 할 팀이랑 그리고 조금 더 레파토리가 좀 더 검증된 그런 게 있는 팀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전력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멤피스 이기는 게 이상한 시리즈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방금 전에 그 멤피스랑 보스턴이랑 하드는 챔피언십 DNA가 없다고 까진 건 그런 맞나요? 건 아닌데 우승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 그 레파토리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이걸로 우승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실적 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증명론자셨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승 한번 굉장히 하고 시작하자.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완전히 그런 걸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 그 정규 시즌 가장 강했을 때는 진짜 마이애미 히트한테 아주 개발렸잖아요. 원래 엄청 잘하던 거를 그냥 했는데 안 통하니까 졌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끝났잖아요. 2라운드에서. 2라운드는. 어쨌든 근데 이제 정작 주루를 영입하고 나서 주루를 처음에 잘 안 됐을 때도 있었는데 덩크 스팟에 놓고 피켄 그거를 그리고 쿤보를 좀 더 롤맨으로 쓰고 이런 좀 다양한 레퍼토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규 시즌 그래서도 못했어요 오히려.
가장 잘했던 18, 19 시즌, 그러니까 그 전 시즌들보다 더 못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바꿔서 정규 시즌은 잘 못하고 났는데 결국 그것들을 프로에서는 쓰다 보니까 더 잘 돼서 결국 마지막까지 우승을 해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탯이 변해가는 과정을 총합으로 보다 보니까 캡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사실 그 숙련도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그 무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증명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얘는 검증된 레파토리가 있다. in my bag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